오키나와 섬에 사는 91살의 세치코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잠에서 깹니다. 그녀는 텃밭으로 걸어가 맨손으로 땅에서 고구마를 캐냅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죠. 할머니는 평생 체중계를 가져본 적도 없고 칼로리를 계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본 적도 없죠. 그녀의 나이는 91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화된 국가에서는 이 나이대의 평균적인 사람들이 4가지의 처방약을 복용하며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을 확률이 40%에 달합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세츠코 할머니 같은 여성들은 같은 지구에서 같은 생물학적 구조를 가진 동갑내기 서양 여성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8배나 낮습니다. 무려 8배나요. 이것은 공기 때문도 운 때문도 아닙니다. 일본의 이 섬에만 존재하는 희귀한 유전적 돌연변이 때문도 아니죠. 오키나와 사람들이 하와이로 이주해 서구식으로 먹기 시작했을 때 그들 역시 서구인들처럼 사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단 한 세대 만에 그 엄청난 건강의 이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장수마을의 여성들이 절대 먹지 않는 5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음식들을 끊는 것이 어떻게 세포 수준에서 노화의 방식을 바꾸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3가지 단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기초, 증폭기, 그리고 연구진들이 완전히 놓칠 뻔했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에 2가지를 이해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껴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장수마을, 이른바 블루존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단 하나의 식재료를 알려드릴 겁니다. 서구의 식단에서는 단 한 번도 권장한 적 없는 바로 그것이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키나와의 장수 비결에 대해 들을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더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많은 항산화제, 더 많은 오메가3, 일본어가 적힌 갈색병에 든 영양제들 말입니다. 어느 약국에 들어가 보더라도 이런 착각으로 만들어진 영양제 코너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는 1975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연구진은 100세를 넘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가장 일관된 패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더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절대 입에 대지 않았던 음식들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죠. 그들이 피했던 5가지 음식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방에도 지금 당장 그중 최소 2가지는 있을 겁니다. 55세 이상의 성인에게 이 5가지 특정 음식은 단순히 체중을 늘리거나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당화 반응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이 과정은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동맥을 탁하게 하며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남은 수명을 조용히 단축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영상에서 진짜 다루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누오로 지방에는 100세가 넘은 남성이 100세가 넘은 여성보다 더 많은 비율로 사는 마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비율이죠. 연구진은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수년을 바쳤습니다. 유전자, 기후, 물, 활동량 등 모든 것을 측정했죠. 그러다 한 연구원이 음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접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접시 위에 없는 것을 말입니다. 오키나와 장수의 첫 번째 기초이자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구한 모든 장수 마을에 적용되는 사실은 바로 정제 설탕이 거의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950년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루 평균 약 3g의 첨가당을 소비했습니다. 단 3g입니다. 일본 본토 사람들의 평균은 8g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보통 68에서 77g을 소비합니다. 매일 22티스푼이 넘는 엄청난 양이죠. 55세 이상인 분들에게 이 수치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탕이 혈류로 들어가면 단순히 혈당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 몸의 단백질, 즉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혈관을 덮고 있는 단백질에 영구적으로 결합해버립니다. 이 과정을 당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되는 화합물을 최종 당화 산물,
즉 에이지스라고 합니다. 이 에이지스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지표이며 우리 인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 50대 이후에 훨씬 더 빠르게 축적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포도당이 혈류에 더 오래 머물며 더 많은 결합이 형성되고 더 많은 에이지스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의사와 연구자들이 말하는 가속화된 생물학적 노화로 나타납니다. 뻣뻣해진 관절, 딱딱해진 동맥, 탄력을 더 빨리 잃는 피부, 그리고 정상보다 일찍 흐려지는 인지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키나와의 백세인들은 같은 나이대의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측정 가능할 정도로 낮은 에이지스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혈당 상승을 아주 작고 드물고 짧게 유지한 식단 덕분이었죠.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 이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낮은 혈당 부하, 낮은 에이지스 축적, 그리고 길고 건강한 수명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마셨던 3가지 음료를 떠올려 보세요. 먹은 것 말고 마신 것 말입니다. 주스, 탄산음료, 달콤한 커피, 스포츠 음료 등 그중 하나라도 첨가당이 들어 있었다면 여러분은 전통적인 오키나와 사람이 꼬박 이틀 동안 먹을 양보다 더 많은 정제 설탕을 이미 한 번에 섭취한 것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좁혀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의 원칙은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정, 마시는 모든 것에서 첨가당을 아예 없애십시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모든 음료는 물, 맑은 차, 블랙커피 또는 육수여야만 합니다. 이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일반적인 현대인들은 식단에 손을 대지 않고도 하루에 30에서 40g의 첨가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 단 것이 당길 때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대체품인 고구마를 드십시오. 특히 오키나와에서 이모라고 불리는 자색 고구마가 좋습니다. 전통적인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루에 최대 849g까지 이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고구마는 단맛과 식이섬유를 제공하면서도 혈당 반응은 흰 쌀밥의 절반, 흰 빵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과정, 이 변화를 판단하기 전에 딱 나흘만 버텨보십시오. 여러분의 미각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음료에 첨가당을 넣지 않고 나흘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에 마시던 단음료가 너무 강렬해서 불편할 정도로 달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미각 기준이 다시 맞춰지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후에 피로감이 덜 온다거나 잠을 조금 더 잘 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당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설탕을 인공 감미료로 바꾸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뇌의 갈망 신호를 계속 유지시킵니다. 아무것도 초기화하지 않죠. 그저 나쁜 메커니즘은 살려둔 채 칼로리만 없앨 뿐입니다. 이것이 기본 기초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초가 2배의 효과를 내게 만드는 특정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해보라고 했던 테스트 기억하시나요? 지난 몇 시간 동안 무엇을 마셨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던 것 말입니다. 정직하게 떠올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진 설탕을 최소한 하나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귀중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곧 다룰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철저히 피하는 두 번째 음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장수마을의 식단을 처음 연구하는 거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60대 이후에 건강에 신경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30년 동안 똑같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단백질을 더 많이 먹으라. 맵기 단백질을 우선시하라.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겠다면 단백질 보충제라도 먹어라. 이런 조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든 피트니스 잡지, 영양관리 앱, 그리고 헬스장 트레이너와의 대화에도 늘 등장하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에서는 백세인들의 IGF-1, 즉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의 수치를 측정하여 같은 연령대의 일반 성인들과 비교했습니다. IGF-1은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60세 이후에 이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세포 노화가 가속화되고 여러 기관에서 암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100세인들은 같은 나이대의 다른 성인들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IGF-1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IGF-1을 높이는 주된 원인은 바로 식단 속 단백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량으로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이죠. 전통적인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루에 3g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작 3g입니다. 닭가슴살 한 입도 채 되지 않는 양이죠. 그들은 약간의 생선을 먹었고 두부, 된장, 완두콩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섭취한 단백질은 진짜였지만 대부분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IGF-1을 훨씬 덜 자극하는 식물성 단백질이었습니다. 직관에 반하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단백질의 종류와 출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것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990년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건강 수명이 가장 긴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미군 기지가 확장되면서 섬에 서구식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들어섰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KFC 같은 곳들 말이죠. 2000년이 되자 오키나와의 남성 기대 수명은 일본 내 47개 지역 중 26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음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유전자도 공기도 물도 그대로였는데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던 명백한 통제 실험 결과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단백질 부족을 해결하려 해보셨다면 근육 유지를 명목으로 50대 이상 성인에게 특별히 판매되는 단백질 보충제, 유청 단백질 가루, 콜라겐 펩타이드,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것들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60세가 넘은 몸에서 이런 제품들이 IGF-1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축된 동물성 단백질 보충제, 특히 유청 단백질은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같은 양의 단백질보다 IGF-1 수치를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게 치솟게 합니다.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신호를 실제 음식에서 얻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높은 농도로 몸에 밀어넣고 있는 격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는 30대 이하에게는 이것이 분명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비대화보다 장수가 주된 목표인 6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된다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함정입니다. 특정 연령대를 위해 만들어진 보충제가 완전히 다른 연령대에게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고 나서 다시 배고픔을 느끼기까지 얼마나 걸리십니까? 만약 지속해서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면 이는 혈당과 포만감 호르몬이 정상보다 너무 빠르게 순환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원칙은 첫 번째 단계와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과정, 동물성 단백질을 하루 한 끼로 줄이십시오. 완전히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줄여서 한 끼에 약 85g 정도로 집중해서 드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정, 나머지 단백질 공급원은 오키나와의 식물성 단백질 삼총사로 바꾸십시오. 바로 두부, 된장, 완두콩입니다. 이것들은 극단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체품이 아닙니다. 된장국 한 그릇을 끓이는 데는 단 4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죠. 세 번째 과정, 현재 단백질 가루, 특히 유청 단백질을 드시고 계신다면 30일만 끊어보시고 진짜 음식으로 대체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함께 작용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정제 설탕을 줄이고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자연 그대로의 진짜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염증 수치에 미치는 이 결합된 효과는 몇 달이 아니라 불과 몇 주 안에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납니다. 2009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오키나와 식단 패턴 연구 논문은 이런 방식으로 장기간 식사한 사람들의 염증성 바이오마커가 눈에 띄게 감소했음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에이지스, 즉 최종 당화산물이 더 빨리 형성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높은 IGF-1 수치는 다른 경로를 통해 이 똑같은 노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이것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문을 닫았고 두 번째 문도 닫았습니다. 이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블루존 웨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매주 저희는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장수마을 한 곳, 한 가지 습관, 한 가지 시스템을 깊이 있게 파헤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초와 증폭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17분쯤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이점을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망쳐버리는 현대의 제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연구자들이 완전히 놓칠 뻔했던 비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앞선 두 개의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 무엇을 그만 넣어야 하는지를 알려드렸죠. 정제설탕,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한때 진짜 음식이었으나 가공되어 버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는 무언가를 없애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적극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실천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단순해 보여서 연구자들이 초기에는 아예 측정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하라하치부라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식사 전에 말해온 유교적 표현입니다. 배가 100% 부르기 전 10분의 8, 즉 80%까지만 먹으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만족하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더 먹을 수는 있지만 굳이 더 먹을 필요가 없을 때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습관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 장수 시스템을 완성하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는 데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그만 먹어야겠다는 신호를 느낄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미 숟가락을 멈췄어야 할 시점보다 20분이나 더 먹고 난 후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몇 끼를 그렇게 과식해 온 겁니다. 하라하치부는 귀찮은 기록이나 앱, 식단 계획이 전혀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칼로리 감소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진의 계산에 따르면 전통적인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루에 약 1785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이는 일본 본토 사람들보다 약 11% 적고 일반적인 서구 성인들보다는 30% 가까이 적은 양입니다. 평생에 걸친 이 부드럽고 일관된 칼로리 감소는 노화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눈에 띄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엠토르 경로, 세포의 자가 포식,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얼마나 빨리 늙는지를 결정하는 실제 물리적 과정들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억지로 칼로리를 제한한 것도 아니죠. 그저 평생 동안 배가 꽉 차기 전에 식사를 멈췄을 뿐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본능과 똑같은 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현대의 제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팔리고 있으면서 이 모든 이점을 거꾸로 되돌려버리는 것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식욕 억제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GLP-1 모방 화합물, 더 넓게는 내 몸의 배고픔 신호를 정확히 읽도록 훈련하는 대신 신호 자체를 화학적으로 지워버리는 모든 종류의 다이어트 보조제들입니다. 하라하치부는 배고픔을 억지로 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고픔과 나의 관계를 더 예리하게 다듬어줍니다. 조금 더 먹으면 기분 좋을 것 같다는 신호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신호를 구분하도록 가르쳐줍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신호입니다. 느낌도 다르죠.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을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배고픔 신호를 화학적으로 억제해버리면 이 두 가지 신호에 모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내 몸의 소리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무시하고 강제로 짓누르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결국 그 약을 끊게 되면 몸의 신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통제할 수 없는 폭식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오키나와의 방식은 내 몸을 통제하는 기술을 길러줍니다. 하지만 현대의 다이어트 약은 그 기술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리죠. 이 두 가지는 결코 같은 길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마지막을 위해 한 가지를 아껴두겠다고 했죠. 지구상의 모든 장수마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지만 서구의 식단에서는
한 번도 권장하지 않은 바로 그 식재료 말입니다. 그것은 영양제도 아니고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대단한 슈퍼푸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오키나와, 사르데냐, 이카리아, 니코야, 로마린다 등 모든 블루존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 발효식품을 매일의 주식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된장, 나토, 발효 두부입니다. 사르데냐에서는 매일 소량씩 먹는 숙성된 양젓치즈죠. 이카리아에서는 발효된 염소젓을 먹고 니코야에서는 발효된 옥수수 요리를 먹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우리 장내 미생물의 씨앗을 뿌리고 다양성을 유지해 줍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구체적으로 소화계에 있는 박테리아 종의 다양성과 풍부함은 인구 연구에서 장수와 관련된 가장 일관된 바이오마커 중 하나입니다. 2021년 세계적인 학술지 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섬유질 발효식품 식단을 한 실험 참가자들은 단 10주 만에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19가지의 염증 단백질이 감소했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단 10주 만에 말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 과학적 원리를 모른 채 매일 이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저 된장을 먹으면 속이 편해진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죠. 이제 우리는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발효식품을 드십시오. 가짜가 아닌 진짜 발효식품이어야 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를 다 죽여버린 살균 제품이나 첨가당이 30g이나 들어간 달콤한 콤부차가 아닙니다. 진짜 된장, 진짜 김치, 라벨에 살아있는 유산균이 적혀있는 진짜 요거트, 상온 보관용 캔이 아닌 냉장 코너에 있는 진짜 사워크라우트 같은 것들입니다. 매일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기초가 통합된 완벽한 시스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시는 모든 것에서 정제 설탕을 없애십시오. 단맛은 가공되지 않은 진짜 자연식품으로 대체하십시오. 고구마, 과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가공된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당화 반응과 에이지스의 축적을 줄여줍니다. 둘째, 증폭기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하루 한 끼로 줄이십시오. 두 번째 단백질 공급원은 된장, 두부 또는 완두콩으로 바꾸십시오. 현재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있다면 30일 동안 중단해 보십시오. 이것은 IGF-1과 그것이 유발하는 염증 경로를 줄여줍니다. 셋째, 마지막 비밀입니다. 매일 한 번씩 진짜 발효식품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라하치부를 실천하십시오. 80%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겁니다. 억지로 지켜야 할 다이어트 규칙이 아니라 평생을 위한 기술로서 몸에 익히십시오. 하루에 투자해야 할 총 시간은 의식적인 선택을 내리는 데 필요한 단 10분 남짓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이 지나면 설탕에 대한 여러분의 미각, 민감도가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 마시던 단 음료의 맛이 거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7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가 훨씬 안정되는 것을 느낍니다. 식곤증이나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줄어들죠. 수면의 질도 조금씩 개선됩니다. 30일이 지나면, 그리고 여러분이 1단계와 2단계를 잘 유지하셨다면 혈류 내 염증 수치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몸으로 직접 느끼진 못하겠지만 다음 건강검진 혈액검사 결과가 그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90일이 지나면 이것들은 더 이상 억지로 지키는 습관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기본값이 되어버리죠. 더 이상 식단에 대해 강박적으로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식단에 대해 피곤하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연구진이 놓칠 뻔했던 것, 제가 끝까지 아껴두겠다고 했던 비밀의 조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습관들의 진정한 힘은 어느 한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결합될 때 엄청난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줄어든 당화 반응, 줄어든 IGF-1, 개선된 장내 미생물 다양성, 그리고 지속적이고 부드러운 칼로리 감소. 이것들은 단순한 덧셈이 아닙니다. 서로 곱해져서 놀랍게 증폭됩니다. 각각의 요소가 다른 요소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음에 어떤 비싼 영양제를 먹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91살의 세치코 할머니가 아침 식사 전 맨손으로 밭에서 고구마를 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90년 동안 매일 똑같이 이 단순한 일들을 해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고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년간의 증거가 이미 효과를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질문은 이번 주에 여러분이 당장 무엇을 바꿀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칼로리를 계산하지만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종 보충제를 챙겨 먹지만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최적화하려고 안달하지만 그들은 그저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보다 10년 이상 더 오래 살며 인체가 본래 작동해야 하는 정상적인 방식 그대로 병 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합니다. 시스템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당화 반응을 멈추기 위해 정제 설탕을 끊으십시오. IGF-1을 낮추기 위해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고 보충제를 끊으십시오. 장내 미생물에 먹이를 주기 위해 매일 한 번씩 진짜 발효식품을 드십시오. 그리고 80%까지만 드십시오. 억지 다이어트가 아니라 삶의 철학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저녁 식사와 함께 평소 마시던 달콤한 음료나 술을 물이나 맑은 차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단 한 번의 교체.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가장 작은 시작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블루존 웨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매주 저희는 하나의 장수마을, 하나의 습관, 하나의 시스템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사르데냐, 이카리아, 니코야, 로마린다 등등. 그리고 저희는 말뿐인 이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영상은 이번 주에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제시하며 끝이 납니다.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3가지 실천법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설탕 끊기, 단백질 식단 바꾸기, 아니면 진짜 발효식품 먹기인가요? 아래에 남겨주시면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91살의 나이에 맨손으로 고구마를 캐는 그 오키나와 할머니는 평생 장수나 항노화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몸을 살리는 그 단순하고 올바른 일들을 평생토록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